자, 오늘 5월 16일 복된 희망을 품고 시장이 급등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급등하기보다는 시장 안에 등락, 종목별로 등락이 굉장히 심해지는 날이었습니다. 조금 힘든데요. 힘들어도 일단은 파이팅 합시다.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미국이나 유럽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지금 막 굴뚝같이 막 올라옵니다. 그렇죠? 미국 시장은 괜찮게 일단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 나스닥인데 추세 돌파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위로 뻗어 올라가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르고 난 다음에 3일 연속으로 지금 거래를 줄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나쁜 건 아닙니다. 오르고 난 다음에 옆으로 가는데 거래가 주는 거는 일단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유로전 얘기부터 좀 하기 시작을 하면 이번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원래 유로전 성장률을 전망을 했는데 전망치가 더 올라갔어요. 원래 유로전이 1%도 성장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는 했었는데 그래서 한 0.9%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한 1%까지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유럽에 볼까요? 유로스톡스 50을 보도록 하죠. 뭐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강은 아닙니다만은 뭐 성장을 지속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유럽은 굉장히 부럽긴 해요. 이전 고점까지 왔죠. 지금 보시면 우리는 지금 중간에서 막 헤매고 있는 중인데, 그렇죠?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선 중간에 지금 막 헤매고 있는 중인데 얘는 상승으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상승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저는 우리 시장이 어디쯤 위치를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유로존에서 여기 깨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있는 것도 보여요. 무너지고 있는 것도 보이는데 깨질 때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렇게 깨져 있잖아요. 깨져 있을 때는 우리가 피보나치를 대는 이유가 이 올라가는 추세가 깨져서 그냥 무너졌다라고 안 보는 이유가 피보나치를 이렇게 대보면 반등하는 포인트가 두 가지 정도가 보입니다. 근데 첫 번째가 23% 이건 됐고요. 38%하고 50%선 위에서만 추세가 전환되면은 위로 가는 걸로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한번 반등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는 38% 정도까지 갔다가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요 추세 있죠. 요 추세 부분, 요 추세가 있는데 지금 보는 거는 좀 가까이 가서 볼까요? 어디하고 어디를 끈 거냐 하면은 여기랑 여기를 끈 겁니다. 여기 고점이랑 여기 고점이랑, 그렇죠? 떨어지는 부분의 추세를 한번 꺼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부딪혔잖아요. 이거는 양봉으로 부딪히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부딪힌 거는 양봉, 음봉 관계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 부딪혔는 부분에 저가만 안 깨지면 보통 슈팅입니다. 기억하셨죠? 저가만 안 깨지면 슈팅이에요, 보통은. 여기 한 번 더,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저가가 안 깼죠. 저가가 안 깨는 모습 보이고, 안 깨고 난 다음에 돌려서 슈팅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저항선 근처에 지금 이렇게 한번 무너지고 난 다음에 요 도지 보이는 거 요거 보이시죠? 요게 우리 시장하고 지금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거 보시고 난 다음에 좀 이따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됐냐 하면 그때를 기점으로 그냥 뻗어 올라가서 이전 고점까지 그냥 갔습니다. 그렇죠? 요거 일단 기억을 하시고 미국 시장 설명해야 되는데 이걸 보여줬더니 우리 시장으로 바로 가야 되겠네. 일단 바로 갈게요. 우리 시장을 지금 보면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이탈을 했어요. 그렇죠? 똑같아. 이탈은 했는데 이탈했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피보나치를 봐야 되겠죠. 깨지는 추세의 피보나치를 보면 딱 지금 38% 지점 언저리에 지금 와 있는 상태예요. 보이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선을 한번 꺼 본다면 지금은 추세선 끊는 부분이 여기 고점이랑 여기 고점이랑 지금 고점이 여기긴 한데, 그렇죠? 원래 추세선 여기가 고점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끊는 거 아니라고 우리 교육 시간에 말씀해 드렸고 이렇게 꺼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꺼서 보면 오늘이 정말 도지고 뭐가 좀 이상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부딪히는 자리까지 올라왔죠, 옆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부분은 저점만 안 깨지면은 언제든지 아까 우리 유로스톡에서 받는 것처럼 그 모양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거기 일단 그걸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에서 지금 빠지고 있는 추세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죠. 그렇죠? 부딪혔단 말이죠. 부딪혀서 음봉이 떠서 다시 부딪힌다라고 하더라도 저점만 안 깨지면 그때부터는 가니까 그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지쳐요.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지쳐.
지칩니다만은 어차피 아직까지 결과치가 안 나왔는 상태니까 그냥 조금 두고 보는 것도 일단은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참고하시고, 어쨌든 간에 어제 미국 시장 다시 돌아가도록 하죠.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자, 미국 시장 한번 보도록 하는데, 나스닥은 일단은 뭐 강세 계속 유지는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흐름 자체는 지금 나스닥도 상방으로 바뀌었어요. 네, 원래 이제 나스닥 시장이 하방이었잖아요. 이렇게 보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이 하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돌파함으로 인해서 지금 상방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스닥도 상방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라서 유럽 시장 상방, 그 다음에 미국 시장도 상방, 우리 시장은 상방으로 가다가 지금 눌림이 좀 이상하게 나오면서 진을 빼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오늘 언급을 한번 해드린 것처럼 미국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면, 죄송해요, 이거 아니고, 아이고 이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요거 죄송합니다. 딴 게 너무 많이 떴네. 지금 2023년도 12월 13일 기준으로 패드워치를 지금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 미국의 금리가 5.25죠, 그렇죠? 5.25인데 5.25 정도 되는데, 지금 12월 달에 있을 12월 13일 그 FOMC 회의 있는데, 요때 지금 4.5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시장 안에서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4.75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의견 자체가 4.5면은 지금부터 75bp 정도 밑으로 빠지는 거고, 금리가, 그렇죠? 그 다음에 4.75 정도 되면 50bp 정도 금리가 밑으로 빠지는 겁니다. 50bp면 금리 인하를 12월 달까지 2회 정도 한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고, 75bp 정도면은 3회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라서, 이러면은 일단 시장이 나쁘지는 않겠죠. 그래서 시장 안에서는 그러면서 미국 경기가 붕괴되도록 페드에서는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인하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되었든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의 얘기가 일단 있고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앨런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미국이 지금 부채 협상 부분이 6월 1일까지 완결이 돼서 뭔가 되지 않으면 미국이 6월 1일에 디폴트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가고 있죠. 별로 신경 안 쓴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 관련해서 일정 좀 말씀해 드리면, 이번에 16일부터 오늘이네요, 그렇죠? 재해동 시작을 한다. 바이든하고 공화당이 재해동을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 일단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많이 했는데, 반도체는 요즘 미국 시장에서 개별 종목으로 움직이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좀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어제 나름 좀 슈팅을 했습니다. 2%대 강세 움직임을 일단 보여주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요. AMD가 나오나요? AMD 안 나오네. 그냥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봐도 뭐 6%대 강세 움직임 보여주면서 미국 내 반도체 저점 이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 부분으로 오늘 우리 시장의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대부분 좀 반등을 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깔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저점론 자체는 굉장히 좀 많이 확산이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트리거만 나와주면은 반도체에는 바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렇죠? 하락 추세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 굉장히 완만한 추세가 하나 돼 있긴 해요. 굉장히 완만한 추세가 하나 돼 있긴 한데, 이렇게, 그렇죠? 어찌되었든 추세 돌파하고 난 다음에 최근에 패턴 만들어주고 있고, 패턴 돌파 시도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게 이제 내일 새벽에 마감하는 미국 시장에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한 번만 더 템포가 올려주면 굉장히 강한 저항을 돌파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그래서 이제 강세 한번 점쳐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테슬라라든지 요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 아직까지 기술적 반등이 끝난 건 아닌데 조정 받았단 말이죠. 조정 받으니까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오늘 낙폭이 굉장히 큰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좀 단타를 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업종군들이 좀 강세였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은 뭐 조금 더 쉬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또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은 참고는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미국은 일단 이런 식으로 좀 안정을 취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문제인데, 그쵸? 우리가 지금 문제인데, 이거는 미국이 올라도 우리가 빠지고 미국이 빠져도 우리가 빠지고 막 이러니까 정신 한 개도 없습니다. 시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는 좀 깨져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반등해야 되는 지지 저항선 자체로 반등해야 되는 자리 근처에서 지금 반등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늘은 도지가 떴어요. 그렇죠? 도지가 떴는데 거리가 굉장히 많이 붙은 건 아닙니다만은 일정 수준 이상의 거리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도 일단 나쁜 시그널은 일단 아닌 걸로 보여요. 아닌 걸로 보이고, 여기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선 재보면 이번에 조금 묘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지지저항선 잡아서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자, 지지저항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잡잖아요. 요즘 우리 마감 시황제가 해드리면서 투자 전략 잡아드리면서 자꾸 교육방송으로 바뀌는 듯한, 네, 외워두세요. 외워두시면 도움이 되니까. 보통 요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건 보통 박스죠. 그쵸? 보통 박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걸 알고 계시고,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옆에서 이게 저항선에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좋은 거 나쁜 거? 이건 좋은 거라 그러죠. 반대로 이게 빠져서 지지선 근처에서 이렇게 반등 못하고 옆으로 가는 건 좋은 거 나쁜 거? 이건 나쁜 거라고 그럽니다. 반등해야 되는 자리에서 반등 못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무너져야 되는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는 거니까. 코스닥 제가 지금 좋은 걸 보려고 해서 이게 보이는 거일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근데 지금 보면은 저항선에서 그냥 무너지지 않고 계속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지금도 저항선에 붙어 있는 상태예요. 이게 저항선에서 붙어 있다라는 얘기 자체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니까 여전히 너무 진을 빼니까, 그렇죠? 근데 항상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 들 때가 그 다음날 보면 막 이렇게 뜨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일단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진을 자꾸 빼서 그렇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거래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소도 지금 보면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죠. 양대 시장이 지금 보면 둘 다 지금 붙었어요. 그렇죠? 둘 다 지금 저항선에 붙어 있는 상태라 가지고, 빠르면은 진짜 내일은 뭐가 한번 나와주기를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이것도 지금 보면은 아까 우리가 지지저항 부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패턴선이 약간 좀 밑으로 빠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지지저항 부분이 약간 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봐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냥 붙어서 가고 있는 중이고, 깨지거나 했는 건 아니니까 내일 이제 가볍게 한번 올라서기를 기대를 한번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이 움직이고 난 다음에 우리도 강세로 출발을 했는데, 우리 회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시장 이러다가 저항선 밑에 출발을 해서 부딪혀서 깨지면 이게 오늘 아침에 단타 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드렸단 말이죠. 근데 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는 얘기한 대로 안 되는 게 좋은데, 시장은 일단 부딪혀서 좀 깨지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 양대 시장 기준선 자체는 오늘 고점입니다. 코스피는 일단 2499포인트 정도, 2500 정도 볼까요? 그거 넘어서면 일단 가는 쪽으로 일단 생각을 하시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오늘 고점이 되는데 823포인트 돌파해서 위에서 움직임 주면은 바로 가는 걸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종목들 얘기를 할 때 이거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가 오늘 8.7% 지금 밀려서 끝이 났습니다. 8.7% 밀려서 끝이 났는데, 2분기 실적이 타이어 관련된 종목군들이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시장에 좀 있었습니다. 내용 한번 보면서 가보도록 하죠. 중국 쪽의 매출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있었고요. 네, 있었고 한데, 타이어 전체의 업종 관련된 내용들은 오늘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잠깐만요. 타이어 전체로 한번 찾아볼게요. 내용을. 자동차가 전체적으로 오늘은 좋지는 않았던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는데, 시장 안에서는 약간 순환매적인 성격이 아닐까?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자동차 관련된 뉴스들 나왔던 부분을 보게 되면 나쁜 뉴스보다는 괜찮았던 뉴스들이 좀 많았는데,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래요. 정리를 해드리면 요거는 메리츠에서 메리츠 글자가 작나요? 메리츠 증권에서 나왔던 리포트인데 메리츠에서 나왔던 리포트인데 20으로 놓고 22 정도가 잘 보이죠? 메리츠 증권에서 나왔던 오늘 그 자동차 관련된 이슈들. 첫 번째는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전기차를 사려 그러면 비싸죠. 그리고 리스가 3배 정도 증가했다. 뭐 이런 얘기 일단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하고 현대차하고 기아가 실적이 좀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리스 부분이 증가를 하면서 일단은 높은 리스 비율 기반으로 해서 판매량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현대 기아 부분에 대해서 한 개 더 좋게 나온 게 인도가 요즘 이제 GDP가 좀 올라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대의 인구 국가인 인도에서 현대차가 지금 한 20%, 현대기아가 20% 정도 차지하고 있다. 5대 중에서 매일경제에서 나왔던 건데요. 한 대는 현대기아다. 뭐 이러면서 좀 긍정적인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기아가 인도 현지 판매량이 지금 뭐 전년 대비 거의 한 15% 이상, 15.5% 정도 증가했다는 얘기 일단 있고, 그 인도 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아까 5대 중에 한 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많아요. 21.7%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일단 있었고 나쁘지 않아요. 단지 이제 단점이 있었던 부분이 현대하고 GM 관련돼서 일단은 미국의 에어백 리콜 요거 얘기가 일단 있긴 했습니다. 이게 좀 악재이긴 한데 이건 뭐 현대 기아의 어떤 악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오늘 보면은 오늘 깜짝 놀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2.64% 정도 조정입니다. 관계없어요. 관계는 없고 흐름이 안 깨졌으니까 19만 6,200원 안 깨지면 관계없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조정이죠. 기아도 오늘 조정인데 가격으로 보면 84,300원 안 깨지면 흐름 안 깨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관계없고, 근데 작은 종목들이 엄청 오늘 타격을 좀 받았어요. 화신은 오늘 11% 정도 일단 빠졌고, 아까 제가 이제 좋게 보고 있는 금호타이어도 지금 8.7% 정도 빠졌고요. 그 다음에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는 뭐 저항선 근처입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4% 정도 빠졌고요. 넥센이 오늘 난리가 났죠. 넥센 타이어가 오늘 16%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넥센 타이어 오늘 16% 정도 빠질 만한 뉴스가 있었나?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별로 없었거든요. 수급상으로 이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기관이 오늘 물량을 좀 뺐어요. 그렇죠? 기관 물량 뺏는 부분이 약간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들은 오늘 그냥 일단 유지를 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음봉이 크게 떨어지면 여러분들은 뭘 찾아야 되냐 하면 거래를 찾아야 돼요. 거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거래를 찾아보면 지금 60분봉이니까 거래를 1분까지 들어가서 거래를 찾아보도록 하죠. 1분까지 거래를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여기에 거래가 좀 있고요. 여기도 거래가 있고, 그렇죠? 거래가 많이 터졌던 부분을 따져보니까 위에서 거래 터지면서 밀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래쪽에서 거래 터졌던 가격은 여기 정도, 요렇게 지금 거래가 좀 맞나? 노안이 와서 저기네요. 봤다. 체크가 여기죠. 여기에 거래가 좀 있고요. 여기 선이 일단 거래가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깔끔하게 끝났던 부분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오늘 종가에 엄청 많이 던진 것 같아요. 지금 보는 것처럼 오늘 하루 일정을 딱 보니까 거래가 여기가 최고 많죠. 종가에 다 던진 거죠. 그렇죠? 종가에 굉장히 많이 던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 하면 이게 요 거래니까 내일 중요한 것은 넥센 타이어는 오늘 종가 위에서 출발만 하면은 관계는 크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종가 위에서 움직임을 줘서 위로 좀 움직임을 주게 되면 오늘 종가에서 털었는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지겠죠. 그렇죠? 급해질 거기 때문에 단지 이제 반등을 했을 경우에 이제 8,100원 정도
위로 안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거 일단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낙폭이 굉장히 커서 굉장히 좀 당혹스럽긴 합니다만은 내일 돌릴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내일 가격은 아침에 시가가 오늘 종가 위에서만 출발하면 일단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안에서 요번에 그 넥센타이어 요거 실적 관련돼 가지고 코멘트가 하나가 있었는데, 넥센타이어 뭐 있지? 크게 악재 부분이 없었는데 지금 일단은 기관이 물량을 털었는 게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하나는 딴 거 살려고 이걸 줄였다 이렇게 봐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딴 거 살려고 줄였다. 그건 사실 크게 악재는 아니고,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밀리는 게 이해가 가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오늘 시장이 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내일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내일 결정이 날 것 같으니까 그거 일단 참고하시고 내일 한번 잘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저가 이탈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흐트러지기 시작. 이게 이제 반등을 8,000원 선까지밖에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이 보여도 약간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기억을 일단 해두시고, 이게 만약에 내일 만약에 반등 못하고 밀리면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박스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염두를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들리면은 이제 단호하게 물량 좀 줄여놔 놓고 다시금 반등할 때 노린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전략을 잘 세우시는 게 중요해요. 진폭은 이렇게 돼 있고, 반등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여기가 저항입니다. 지금 한 9,000원 선 정도가 저항인데 이거 넘어설 수 있는지 한 번 더 체크. 반등한다고 좋아하고 밀린다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시장에서는 전략 세우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뭐 정상적인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타이어 관련해서 요거는 4,575원 안 깨지면 크게 무리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종목도 굉장히 등락이 심해지고 이러니까 진이 많이 빠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진 빠지는 것보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되겠죠. 참고하시고. 아까 우리가 그 반도체 관련돼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좀 보긴 했는데,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를 보면은 SK 하이닉스도 일단은 봐야겠죠. 삼성전자는 이미 추세를 위로 이제 방향을 좀 잡고 있는 모습이고, 얘는 아직까지 뭐 돌파를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반도체 D램 저점론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SK 하이닉스도 한번 기대는 해볼 수가 있겠죠. 현재로서는 이렇게 지금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 오늘 패턴선 상단까지 올라왔는데 패턴 돌파하면 바로 여기까지는 일단 한번 봐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 기억을 해두시고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 조금 묘하게 움직입니다. 카카오뱅크 조금 묘하게 움직이는데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고요. 오늘 고가 25,400원 돌파되면 타이밍이 뜰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면서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노텍도 아직은 타이밍은 아니죠, 그렇죠? 기술적 반등하고 있는 중이니까 참고하시고, 삼성전자는 오늘 음봉이긴 합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를 할 때 SK 하이닉스 일단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는 이미 추세 넘었어요. 추세 넘었고 현재로서는 그냥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모양 자체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JYP 엔터하고 일부 엔터주들을 굉장히 좀 강세했는데, 엔터주들은 워낙에 예전부터 제가 계속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고요. 오늘 JYP가 한 20% 정도 떴는 게 이게 실적이 잘 나와서 떴다, 그만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엄청 얘기가 많죠. JYP 엔터, E2K 흥행, 시가총액이 6조 원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A2K 프로젝트 방향으로 밸류에이션 레이팅이 기대된다. KB증권에서 얘기가 일단 나왔고, 뭐 올라가니까 뭐 키움에서도 모든 부분에서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 2분기도 실적 레벨업 트렌드가 추세가 유의하다. 키움증권에서 일단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하나에서는 트와이스하고 스키즈 뭐 이 부분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나오면서 오늘 20% 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래요. JYP 엔터 말고 오늘 YG 엔터도 뜨긴 했습니다만은, YG 엔터, YG 엔터테인먼트는 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가장 이제 훌륭한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이제 블랙핑크죠. 근데 블랙핑크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재계약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붙이기는 조금 애매하고, 그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오늘 9% 일단 떴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게 BTS가 예전에 만든 주가이기 때문에 BTS가 없을 때 이게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식의 고민들. 그걸 하다 보니까 지금 그냥 JYP로 그냥 완전히 붙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생각할 땐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오늘 굿즈 판매 뭐 이런 쪽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은 굿즈 판매라든지 하는 부분은 이제 그 회사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YG 엔터만 지금 밖에 나와 있죠. 회사가 YG 플러스라고 회사가 밖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굿즈 판매라든지 하는 부분이 좋아지면 당연히 실적 좋아질 수밖에 없고, 주가 지금 보면은 외국인 기관들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좀 긍정적으로 봐주셔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고민은 사실은 그거보다는 뭐가 지금 고민이냐 하면, 지금 시장이 뭔가 방향을 안 잡고 있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방향을 안 잡고 있고 계속 좀 흘러내리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러면서 안에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단 말이죠. 이 얘기 자체는 지금 우리가 원래 시장의 주도주가 자동차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동차가 아니고 딴 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암시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사실 조금 해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제 시장이, 이게 잘 안 되네요. 이걸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지금 시장이 만약에 이제 반등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추세를 넘는다. 이렇게 되면 추세 넘는 게 되니까, 추세를 넘을 때 종목이 어떤 게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을 지금 해야 돼요. 무너지면 무너지면 공격적으로 안 살 거니까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돌파되면은 이제 사야 되겠죠. 종목을 지금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사야 될 거고, 아니면 돌파될 때 주력으로 가는 종목군들을 안 갖고 있으면은 그들 종목도 사야 될 건데, 지금 모양을 보니까 IT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KH바텍 엄청 떴죠. IT가 일단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장이 보합이면서 종목이 바뀐 거기 때문에 종목이 어떤 식으로 관리한지는 아직 결정됐다, 결정되지 않았다, 결정 안 됐어요. 아니, 결정이 안 됐으니까 여전히 시장의 기류 자체는 아직까지 우리는 약간 좀 혼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시장 안에서도 그렇고 삶을 살 때 이제, 그런데 사람들이 막 싸우면 옛날 같았으면 막 말려야 됩니다만은 요즘은 말리기 되게 애매하죠. 말리다가 이제 경찰이 와서 무슨 관계냐 뭐 이러면 좀 힘들어지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약간 관망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아니면은 지금은 물려 있는 종목군들한테 약간 뭐라 그럴까요? 물려 있어도 그냥 계속 홀딩하고 간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방향이 만약에 바뀔 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가지 않고 딴 애들이 추세 잡고 가는 그런 모양이 보이면 종목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미리 좀 이렇게 생각을 해두세요. 미리 생각을 해두셔야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 일단 참고를 하시면서 오늘 방송은 일단 여기서 정리 방송은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이 진을 빼는데, 진을 뺀다라고 해서 시장이 진을 빼는 건지 내 마음에서 그냥 진이 빠지는 건지, 그렇죠? 진 빠지지 마시고, 지금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번 주는 계속해서 정신이 힘들어도 계속 정신 바짝 차리고, 시장이 턴하면은 그 종목 내가 잡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로 시장에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